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스포츠 황제입니다. 분석하기 앞에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모든 경기는 분석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추천픽은 매 영상마다 공유하니 영상 끝까지 잘 봐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알메리아 대 지로나입니다. 먼저 알메리아는 이번 정규 시즌 19경기 0승 5무 14패 승점 5점으로 최하위 20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 시즌 단 한 번의 승리가 없는 알메리아는 최근 오사수나와의 2024년 첫 경기에서 1대 0으로 패배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펼쳐진 코파델 레이에서 사부팀 바르바스트로에게 1대 0으로 참패하며 고개를 떨궜으며 지난해 10월 펼쳐진 지로나와의 경기에서는 5대 2로 패배했습니다. 10월 초 그라나다와의 경기에서 왼쪽 다리 부상으로 제외된 루이스 수아레즈는 이번에도 경기 출전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과거 레반테에서 뛰었던 미드필더 곤잘로 메레로가 이번 주말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로나는 이번 시즌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19경기 15승 3무 1패 승점 48점으로 리그 2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올해 첫 경기에서 4대 3으로 승리했습니다. 선제골을 터트린 지로나를 상대로 아틀레티코 모라타가 상대 박스 오른쪽에서 슈트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또다시 두 번의 골을 터트리며 달아난 지로나를 상대로 아틀레티코가 동점골을 뽑아내며 추격했지만 후반 45분 포르투가 상대 박스 앞으로 패스한 공을 마르티니 드리블 후 상대 박스 왼쪽에서 슈트 득점하면서 7골의 공방전 끝 우승팀은 지로나였습니다. 지로나는 경기장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며 득점하는 경기력으로 이번 알메리아를 상대로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부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지로나는 조엘 로카와 토니 빌라의 십자인대 부상, 빅토르 티시간코프 다리 부상으로 경기 출전이 불가하며 다비드 로페즈는 4경기 출전 정지로 이번 주말 경기 출전이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주 코파델 레이에서 휴식을 취한 골키퍼 파올로 가자니가가 이번 경기에서 복귀할 전망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로나는 최근 경기에서 강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승리하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가져갔습니다. 이에 반해 알메리아는 이번 정규 시즌에서 최악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지로나가 손쉽게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로나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토트넘입니다. 먼저 맨유는 지난 12월 31일 노팅엄과의 리그 경기에서 1대 2로 패했습니다. 10승 1무 9패로 올 시즌 벌써 9번의 패배를 기록한 맨유는 승점 31점으로 8위까지 순위가 내려갔습니다. 0대 0으로 흘러가던 경기는 64분이 돼서야 깨졌습니다. 노팅엄은 빠른 패스 플레이로 맨유의 수비진을 흔들었고 곤살로 몬티엘의 도움을 받은 니콜라스 도밍게스의 골로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맨유가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놓았고 78분에 마커스 레시포드가 리그 7경기 만에 득점에 성공하며 1대 2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맨유의 기쁨도 잠시 4분 뒤 노팅엄의 모건 깁스 화이트의 득점이 나오면서 1대 2가 됐고 맨유는 수비를 강화한 노팅엄에 무기력하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토트넘은 지난 12월 31일에 열린 본머스와의 홈경기에서 3대 1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 경기 만에 다시 승점 3점을 획득한 토트넘은 12승 3무 5패 승점 39점으로 5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주전 센터백의 공백의 벤 데이비스와 에메르송 로얄을 센터백으로 선발시킨 토트넘은 경기 시작 9분 만에 사르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사르는 30분에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고 1대 0의 리드를 이어가던 토트넘은 71분 손흥민의 추가골 이후 히샬리송의 쐐기골까지 나오면서 손쉬운 승리를 가져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84분 본머스의 만회골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갔지만 남은 시간을 무득점으로 막으면서 3대 1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맨유는 최근 리그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로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홈에서도 6승 4패로 파괴력이 보이지 않고 있고 호일룬, 레시포드, 가르나초로 구성된 공격진은 올 시즌 7골 합작에 그쳤습니다. 손흥민과 비수마, 사르를 국제대회 차출로 잃은 토트넘은 착실한 선수 영입으로 그 공백을 메울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진에는 티모 베르너를 영입했고 중앙 수비에 드라구신을 영입했습니다. 판더 펜도 부상에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그동안 골머리를 앓던 수비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맨유는 올 시즌 홈에서 벌써 4패를 당했고 최근 리그 5경기에서 9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토트넘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토트넘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멘헨글라트바흐 대 슈투트가르트입니다. 먼저 멘헨글라트바흐는 올 시즌 리그 첫 16경기에서 4승 5무 7패를 기록하며 현재 분데스리가에서 1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겨울 휴식기에 돌입하기 전이었던 12월 21일 치른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와의 리그 1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는 전반 27분 막시밀리안 웨버의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경기 막판 추가 시간에 두 골을 헌납하면서 어이없고 다소 허무한 2대1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이날 선제골을 넣었던 웨버는 후반 88분 레드카드를 받으며 퇴장을 당했고 메넨글라트바흐는 결국 남은 시간 동안 수적 열세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현재 메넨글라트바흐는 리빌딩 시기를 보내고 있고 지난 몇 년 동안 팀을 지탱하던 핵심 자원들 대부분이 올 시즌이 시작되기에 앞서 팀을 떠났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올 시즌 팀은 리그 중상위권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치른 리그 3경기에서 1무 2패를 기록하며 오히려 순위표에서 더욱 추락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럼에도 팀은 안방에서는 강한 면모를 이어가고 있으며 메넨글라트바흐는 최근 홈에서 펼친 4경기에서 3승을 쓸어 담았습니다. 올 시즌 메넨글라트바흐는 율리안 바이글이 중원에서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맡고 오른쪽 윙백으로 나서는 프랑크 오노라의 날카로운 크로스 혹은 측면 공격으로 상당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오노라는 올 시즌 리그에서 6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전방 공격수 중 한 명으로 나서는 알라산 플레아는 빠른 발을 이용해 박스 안에 순식간에 진입하는 플레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플레아는 리그 상반기에 7골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슈투트가르트는 올 시즌 리그에서 11승 1무 4패의 성적으로 현재 분데스리가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일 최근 리그에서 치른 12월 21일 아우크스부르크와의 홈 경기에서는 월등한 경기력과 공격력을 뽐내며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슈투트가르트는 해당 경기 직전 치른 바이에른 뮌헨과의 리그 15라운드 경기에서의 3대0 완패의 아픔을 말끔히 씻었습니다. 이날 슈투트가르트는 장기간 부상에서 회복하고 돌아온 세라우 기라시가 다시 득점 행진에 불을 붙이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기라시를 앞세운 슈투트가르트는 이날 무려 8개의 유효 슈팅을 가져가며 아우크스부르크를 여유있게 공략했습니다. 슈투트가르트는 올 시즌 놀라운 선전을 펼치며 현재 리그 상위권 팀들인 레버쿠젠과 바이에른 뮌헨을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로 순항하고 있지만 슈투트가르트는 겨울 휴식기 이후 치른 후반기 첫 경기에서는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 5시즌 동안 팀이 치른 후반기 첫 경기에서 무려 2무 3패를 거뒀습니다. 슈투트가르트의 핵심 선수는 올 시즌 유럽 전체를 통틀어서 봐도 최고의 득점력을 자랑하고 있는 최전방 스트라이커 기라시입니다. 리그 14경기에서 무려 17골을 기록했을 정도로 날카로운 플레이를 펼치고 있지만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참가하는 기니 대표팀에 차출되면서 당분간 리그에서는 활약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는 아시안컵의 한국 대표와 일본 대표로 차출된 정우영과 이토 히로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 유출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왼쪽 윙어로 나서는 크리스 피리히의 저돌적인 돌파가 이번 경기 팀 공격의 핵심 골자가 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메넨글라트바흐는 최근 홈에서 승률이 높으며 슈투트가르트는 여러 핵심 선수들을 기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메넨글라트바흐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랑스 대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먼저 파리 생제르맹은 하키미와 이강인이 각각 아프리카 네이션스컵과 아시안컵 출전으로 프랑스를 떠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를 메울 전력은 충분합니다. 음바페가 여느 때처럼 최전방에서 공격을 이끌어가는 가운데 브래들리 바르콜라와 랑달 콜로 무아니가 음바페와 호흡을 맞출 전망입니다. 워렌 자이르 에머리, 비티냐 등의 출전도 예상되며 파리는 지난 리그앙 12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원정전에서도 늘 굳건한데 지난 리그앙 원정 5경기에서 4승을 거둔 상황이고 이번 주에도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음 랑스는 이번 주에도 브라이스 산바를 수문장으로 내세워 파리의 골문을 공략할 전망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20일 니스와의 17차전 원정전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포메이션으로 2대0으로 패하는 처참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최전방엔 웨슬리 사이드가 배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이드는 지난 리그앙 5경기에서 3득점을 올리며 부상 여파에 대한 우려를 완벽하게 불식시켰습니다. 그러나 수비진이 다소 불안한 감이 있고 랑스는 니스전 당시 후반 막바지 2골을 어이없이 허용하며 팬들을 탄식하게 했습니다. 이번 주 파리의 막강한 공격진을 막아내기엔 힘이 많이 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축구 팬들의 관심은 파리가 몇 골을 넣을까에 더 쏠려있는 분위기입니다. 파리는 이번 시즌 리그앙 17경기를 치르며 6경기에서 3골 차 이상 승리를 거뒀습니다. 2골 차 이상으로 이긴 건 10차례입니다. 이번 주 랑스를 누르며 그 기록을 연장할 가능성에 기대가 됩니다. 오버와 파리 생제르맹의 핸승을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추천은 드리지만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베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